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역사는 기록합니다. 석유가 세계를 호령하던 그 격동의 시절, 이 나라는 스스로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1973년 동트기 전에 김포공항 대합실에서의 풍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가족 사진,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였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정든 고국을 뒤로하고 5일 벌 수 있는 머나먼 중동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 건강해. 자주 연락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짧은 작별 인사 속에는 차마 다 담지 못한 마음들이 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넘어 한 시대의 희망을 짊어진 자랑스러운 대한의 청년들이 짊어진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자신의 앞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불어온 검은 바람, 오일 쇼크는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이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원유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11달러로 치솟았고, 세계 경제는 검은 황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에 가득 찬 누군가에게는 이 급변하는 세상의 소용돌이가 거대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의 사막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사판으로 바뀌었고, 그곳은 세계가 주목하고 회오리처럼 몰려드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기름이 솟는 땅에 가서 땀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벌어오자! 이 한 문장은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현대, 삼환, 대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단 기업들이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 깃발을 꽂기 시작했고, 그 깃발 아래로 수많은 사연을 가진 청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철만 버티면 인생이 바뀐다는 절박하면서도 결연한 눈빛이 각자의 사연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더 두려웠지 50도가 넘는 사막의 더위 따위는 결코 무섭지 않았습니다. 중동 현장의 임금은 국내 건설 노동자보다 평균 3.6배나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막에서의 돈을 캐고 있는 것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한 해만 더 버티면 빚을 갚을 수 있고, 조금만 더 버티면 가게를 차릴 수 있고, 좀 더 버티면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 절실한 희망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막으로 이끌었지만 결코 현실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단기 기능공이었기에 퇴직됨이나 연차 보장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여름, 체감 온도는 섭씨 55도.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정오, 다시 해질 무렵부터 자정까지 교대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땀은 모래와 엉켜 옷 깃대 깊이 스며들었고, 철판 위에 똑똑 떨어지는 땀방울은 닿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막 쌓은 녹슨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갑니다. 가족사진 옆 오래된 카세트에서는 음정이 흔들리는 고향의 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들려온 한 줄의 메시지. 엄마, 라마단이라 식당이 자주 문을 열지 않아요. 그냥 라면 냄새만 맡아도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사막 한복판,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땅에서 그들이 견뎌야 했던 혹독한 노동과 향수는 과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사연은 달라도 미래를 향한 부푼 꿈, 가슴속에 간직한 소망만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등록금을 위해, 누군가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또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꿈꾸며 각자의 사연을 안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사막의 한가운데서 숱하게 다가오는 위험도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노동자들은 기꺼이 오버타임을 자청해 긴 시간 노동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 땀과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과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은 고된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땀방울이 모여 가족에게 보금자리를, 자녀에게는 꿈을 선물할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실제로 그들은 월급의 80% 이상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쌓인 외화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주었고 무겁게 짓누르던 빚을 갚을 힘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들의 피와 땀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5.1달러가 가져다준 성장의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사막으로 떠나 있던 그 시절 고향의 골목 어귀에는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죠. 제비족이라 불리던 이 파렴치한 이들은 텅 빈 가정을 노리고 외로움에 지친 마음을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춤 한 곡이면 충분했죠. 성장총이었을까요? 그 짧은 유혹의 순간으로 인해 중동의 사막에서 피와 땀으로 어렵게 모은 달러들은 허망하게 밑이 빠진 복처럼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지켜내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큰 헛잠이 되어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가정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해외 근로자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건설사 본사의 상담 직원들은 하나둘 골목을 돌며 아내들을 찾아 나섰고 다시는 교습소에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육성 녹음 테이프는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 사막의 막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귀국을 고민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던 남편들은 그 테이프 속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결심을 다졌습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룰 미래의 꿈을 위해 그들은 다시 무더위와 고된 노동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막의 찬란한 희망 뒤편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던 그 시대의 아이러니가 고스란히 담긴 한 장면이었습니다. 1979년 3월 13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던 그 새벽, 분노한 한국인의 암성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우린 사람도 아니냐! 인근 현장보다 임금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 가혹한 현실을 마주한 순간 참아왔던 감정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관리자의 폭언, 반복되는 모욕. 참고 또 참았던 분노는 마침내 함성으로 터져나왔고 그들의 손엔 결국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기름통에서는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그 밤 사우디 비밀경찰의 총화구가 노동자들을 에워쌌습니다. 해산하지 않고 계속 저항한다면 즉결 처분될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소문이 삽시간에 현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숨을 죽인 현장의 노동자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노동자들과 대사관 그리고 본사 직원들 사이에 팽팽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21명의 주동자들이 추방이라는 명령을 받은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남은 이들에게는 보너스 600% 지급, 기능공과 사원 간의 차별 철폐, 처우 개선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사막 위에선 처음으로 그 한국인 노동자들의 우렁찬 단결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해외 건설 신화라는 화려한 포장 아래 사막에서 달러를 긁어 모았다는 자랑 뒤편에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화는 결코 일방적인 영광만으로 쓰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국내 건설 노동자와 중동 파견 인력 간의 임금 격차는 점차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막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점차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흘렸던 엄청난 땀방울들은 고스란히 달러가 되어 한강 따라 흘러들었고 이는 한강의 기적에 불을 지핀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낯선 열사의 땅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은 고속도로의 굳건한 골조가 되었고 수많은 다리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는 귀중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귀국 첫날 월급 봉투를 엄마 손에 쥐어주시곤 다시는 망치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그 봉투 속 달러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됐지만 아버지 귀에는 평생 삐이라는 사막의 바람소리만 남았죠. 강산이 수십 번도 더 변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우리는 그때의 그 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땀방울들은 이 땅을 잇는 초고속 인터넷의 케이블이 되었고 그들의 헌신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연결할 때 그 시절 그들의 손에는 뜨겁고 거친 망치와 철근이 쥐어져 있었고 그 손으로 사막 위에 우리의 내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마음 깊이 전하는 감사의 말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더욱 단단해졌고 당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내일은 분명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